삼성전자가 지금 조용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닙니다. HBM 전쟁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잠깐 현재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HBM입니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그 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검증도 통과 못하고 공급망에서도 밀렸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충남 온양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온양 사업장을 HBM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HBM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칩을 쌓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HBM은 일반 D램과 다릅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는 직층 공정, 그것을 하나로 묶는 패키징,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그리고 완성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물류,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수율이 떨어지고 납기가 밀리고 고객 대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HBM 경쟁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칩을 만드는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다. 후공정 전체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굴릴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바로 이 지점을 삼성전자가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이 원팹입니다. 쉽게 말하면 HBM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양 한 곳에 모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패키징, 테스트, 물류, 심지어 총무, 보안, 구매, 환경 안전까지. 생산 현장만이 아니라 운영 지원 체계 전체를 한 곳에 묶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HBM 관련 기능이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러 곳을 거쳐야 하고 공정 간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2000 중심으로 HBM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집중이 엔비디아 공급망 장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온양 원팹 체제를 완성하면 이 구조가 바뀝니다. 한 곳에서 결정하고, 한 곳에서 만들고, 한 곳에서 검증하고, 한 곳에서 내보냅니다. 속도가 달라집니다. 품질 대응이 달라집니다. 고객 신뢰가 달라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은 삼성전자 TSP 사업부 김희열 상무입니다. TSP는 테스트 앤드 시스템 패키지, 즉 HBM 후공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사업부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조직 구성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각 사업장 인력을 온양의 프로젝트 형태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설비, 물류, 건설 인력까지 전사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온양 거점화는 단기적인 HBM 대응을 넘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전략 전반의 전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온양 프로젝트가 단순히 공장 하나 키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HBM 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인력 이동이 유동적이고 조직 구성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계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품질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운영 체계는 상대적으로 분산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원팹 구상은 그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려 할 때 시장은 그 다음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HBM 전쟁은 기술 싸움에서 운영 싸움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더 빠르게 만들고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더 빠르게 고객에 대응하느냐, 이게 승부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삼성전자가 꺼내든 온양 원팹, 이게 완성됐을 때 HBM 시장의 지형이 지금과 같을지, 그게 지금 시장이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AI 반도체가 만들어낼 다음 버블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AI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챗 GTP가 등장한 지 2년,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년 반 만에 700% 상승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증시 코스피이죠.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개발 로드맵, 그리고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 확대 계획,
사실 반도체 신제품 발표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흐름이 중요하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속도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팔리는 건 GPU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건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메모리가 없으면 속도는 멈춰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닌데요. AI는 이제 텍스트로만 배우는 시대를 넘어서 영상,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 물리적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이죠.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HBM, DDR5, 차세대 낸드, AI 서버용 메모리 점유율 확대, 특히 AI 반도체용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가 코스피의 핵심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금이냐? 경제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바로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유가 급등, 금리 인상, 거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승은 언제였습니까? 2015년 저금리, 유동성 확대,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던 시점, 기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버블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요. 금리는 정점 논란 이후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유가도 안정세입니다.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AI 산업이 폭발하려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AI 사업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습니다. 데이터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는 메모리를 씁니다. 결국 돈은 반도체 기업으로 모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고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삼성전자는 피와 같은 존재인데요. AI 서버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 서버 증설, HBM 수요 폭증, 실질적 레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 이게 2차 사이클입니다. 노동력 부족, 자동화 확대, 스마트 팩토리 전환, 모든 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는 항상 메모리가 깔려 있습니다. AI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결국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제, 그건 GPU만이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2008년 아이폰 이전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한데요. 다들 AI 대단하다. 하지만 정작 국내 핵심 인프라 기업의 장기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삼성전자는 단순 가전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되냐?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메인 인프라 그리고 숨은 수혜주에서 나옵니다. 이미 대형주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상향은 하지만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소부장, 패키징,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조용히 기술력을 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이 회사들 차트를 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대기업에 눈길이 몰려 있어 아직 사람들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때 수혜주들은 이미 몇백씩 올라 있고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진짜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연결된 기업,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 지금 이 시점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회수가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세에 일시적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 같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가격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꾸준히 차트를 보며 지켜본 AI 반도체 관련 수혜주의 정보를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수혜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달아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자료라 생각하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혁이었습니다.